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셧다운이나 격리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진단에 있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줬다는 거예요. Open your world, 지유 언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빌 게이츠도 지겹게 말하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테드에서 빌 게이츠가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와 함께 대담을 했습니다. 약 5년 전에 이 테드 무대에서 인류의 정말 큰 전염병, 그러니까 팬데믹이 다가올 거고 우리는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해서 팬데믹을 예언한 걸로도 유명하죠.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무려 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이 물어봅니다. 5년 전에 빌 게이츠 당신이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예언한 걸 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예언을 한 것은 if의 문제가 아니라 when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창궐할 거라는 거는 일어날지 안 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형 전염병들을 겪어오면서도 우리는 아직 슬프게도 거의 준비가 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 게이츠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정도의 치명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다행이라고 봐야 하고 대처는 우리가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빌 게이츠가 좀 아쉽고 후회가 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월에 사람 간 감염이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진단이나 치료나 백신 같은 전 세계적 협력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일들을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라고 빌 게이츠가 약간 후회 섞인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요, 고립과 격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런 고립과 격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제가 무너질까봐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생활하게 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앞으로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크리스 앤더슨이 물어봅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진단이 안 됐는가? 2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합니다. 이 핵심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등이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이 훨씬 더 잘했었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 2월 달에 우리 미국보다 훨씬 잘 대응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 나라들보다 우리 미국이 많이 뒤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과는 달리 2월에 아주 잘했고 그래서 이 진단 능력을 키워놨으며 환자들을 추적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지금 이 곡선, 확산세의 곡선을 꺾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앤더슨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빌 게이츠가 생각했을 때는 의료진이 하는 거나 내가 내 거 검체를 이렇게 셀프로 채취하는 거나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셀프 수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능력만 된다고 하면 24시간 안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빌 게이츠 재단이 이 셀프로 진단하는 거에 지금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 게이츠가 이 한국, 사우스 코리아 예를 들면서 정말 진단이 모든 것이다. 진단이 everything, 모든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 앤더슨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진단이 모든 것이라고 당신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상황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 그냥 이미 걸린 사람에 대해서 치료하고 격리하자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단하고 격리는 같이 가야만 한다. 진단만이 누가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를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대규모로 진단을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듯이 판단 자체는 진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격리라는 걸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 격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옳은 길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 그냥 식당 가서 밥 사 드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소비 활동하고 돈을 쓰세요 라고 하는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일단 앞으로 8주에서 10주까지는 아주 극단적인 격리, 그러니까 자가 조치를 포함한 아주 극단적인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셧다운이나 격리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진단에 있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기민하게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셧다운까지는 안 갔어도 됐을 텐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셧다운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 백신 개발도 안 됐는데 다시 정상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막 바이러스 퍼지는 거 아니냐. 그때는 그럼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빌 게이츠가 또 한국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서 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많은 감염을 일으키는 건 꼭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그게 기준이고 모델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서 이런 기온이 올라가면 정말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일 것이냐 이것도 아직 알 수 없고 확산 추세를 멈췄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또 참고를 하면 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프랙티컬,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당신이 만약 한 달간 미국 대통령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로 두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이 사회자가 물어보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격리 조치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진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를 그때그때 진단 추이를 보면서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정말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느냐 사람을 살리느냐의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걸 선택해야 할 것이고 감내해야 할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경제적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걸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뭐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잘해야만 그게 본보기가 돼서 개발도상국 그런 사람들이 도와줄 여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돼서 이제 나은 사람들, 이제 완전 완치된 사람들의 피해서 정말 직접 항체를 채취해가지고 이 치료제로 쓰는 건 어떤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제도 아직은 좀 많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그 부분도 노력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가 이제 설립한 재단이 있죠.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진단과 치료와 백신에 골고루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셀프 스왑, 그러니까 직접 환자가 본인의 검체를 이 코 뒤쪽 깊숙이까지 넣어서 채취를 한 다음에 보내서 검진을 받게 하는 그런 셀프 스왑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적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정부 이외의 사람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이걸 이겨낼 거고 다음번 전염병엔 더 잘 대비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할 거다. 6주에서 10주 정도 뒤면 선진국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교훈을 통해 다음번에 또 이런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닥쳤을 때는 정말 훨씬 더 기민하게 2, 3주 만에 진단 능력을 갖추고 또 6개월 만에 뭐 백신을 만든다던가 한 정도로 정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지금 시국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인사이트도 많은 대담이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